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서 이 어음의 발행인데, 모든 어음 관계는 어음을 발행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음의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기재 요건, 이걸 뭐라 그랬죠? 필요적 기재사항을 작성을 해서, 이걸 뭐다? 작성을 해서 누구한테? 발행인이 누구한테? 수취인한테 교부까지 하는 거. 이것을 어음의 발행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유통되면서 수취인한테 쭉 C, D, E 이렇게 쭉 유통되고 가서 F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인수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지급인한테 하는 거. 이 관계가 모든 관계가 이 발행에서 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 어음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행을. 자, 발행의 법적 성질을 보게 되면 환음하고 수표는 비슷합니다. 왜? 지급 뭐라고? 위탁증권이다. 지급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뭐냐면 발행인이죠. 발행인 누구한테 지급인한테 지급을 해다오라고 부탁하는 거고, 이거를 발행인이 발행해서 수취인한테 주게 되면 전전 유통돼서 F가 가서 지급인한테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자, 환음의 발행이라든가 수표 발행은 지급인과의 관계, 수취인 관계 두 개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급인한테는 지급인의 명의로서 발행인 계상으로 지급을 해다오. 수취인한테는 자, 수취인 명의로 수취인 명의로 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급인에 대한 권리와 수취인에 대한 권리를 동시에 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중수권의 의사표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표도 마찬가지로 이중수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발행의 법적 성질인데요. 약소고음은 지급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 발행인이 수취인한테 나를 믿고서 일정한 기간 내에 내가 어음금을 지급할 테니까 나를 믿고서 약소고음을 받아다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지급 약속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이란 말이 있을 필요가 없죠. 환음하고 수표는 지급 위탁증권이기 때문에 이중의 수권, 즉 지급인과 수취인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지만 약소고음은 뭐다? 지급 약속증권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음수표법 설명할 때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음과 수표는 지급 위탁증권이고 약소고음은 지급 약속증권이다. 자, 어음상의 권리 이제 발행하는 단계에 있어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이 절대적 기재사항,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음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재사항이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재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유익적 기재사항, 무익적 기재사항, 유예적 기재사항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재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걸 기재 안 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익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은 법에 강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재하게 되면 그게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하게 되면 유효한 거, 이것이 유익적 기재사항이고, 기재해도 아무 영향이 없는 거, 이건 무익한 행위죠. 무익적 기재사항이 있고, 기재하면 오히려 어음이 무효가 된다든지 해를 입는 경우, 이러한 것이 유해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회사법에서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정관에도 이러한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우리 어음법에 보면 환음 같은 경우는 1조, 약소고음은 75조, 수표에는 1조, 수표법 1조 이렇게 약소고음의 절대적 이러한 유가증권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첫 번째 공통적으로 둘 다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환음은 환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급 위탁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지급 약속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마찬가지 수표에 관련된 수표의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음이란 말이 들어가고 약소금 수표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음 금액의 무조건이 아니고 무조건의 지급 위탁, 수표도 지급 위탁이죠. 약소금은 지급 약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환음에는 지급인의 명칭이 들어가야 되는데 약소금은 지급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드렸죠. 지급인은 약속이 없습니다. 자, 환음은 발행인, 수취인하고 지급인이 있고, 자, 환음 수표는 이렇게 되어 있고, 환음이라든가 수표는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이 있고, 약소금은 발행인하고 수취인 이렇게 관계만 있다고 했죠. 지급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소금은 지급인이 없고, 수표는 지급인의 명칭이 들어가고, 수취인의 명칭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수표에서는 수취인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급 기능이 강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인의 기명날인, 발행인의 기명날인, 발행인의 기명날인 똑같고요. 발행일도 똑같습니다. 다만 만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수표는 만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만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정한 기간까지 내가 어음금액을 그때 지급하겠다. 지금 그때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때 가서 어음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다? 만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용 기능을 부여하는 거죠. 그때까지 외상으로 쓰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신용을 믿고 그때까지 돈을 받지 않고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이 신용 기능이 있습니다. 반면에 수표는 지급증권입니다. 신용증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만기가 없다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행지는 똑같고요. 만약에 발행지 기재가 없는 경우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를 발행지로 보는 거고, 자, 지급지가 있는데 지급지에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지급지 기재가 없는 경우는 이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를 지급지로 봅니다. 수표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약속어음은 지급인이 없다고 그랬죠. 지급인이 없기 때문에 지급지에 있어서 이 지급의 명칭에 부기한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급지가 없는 경우는 이 발행지를 지급지로 보고, 발행지가 없는 경우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를 지급지로 본다라고 하는 건데, 이 약속어음에 있어서는 이 지급인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적 기재사항은 일부라도 기재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데, 이 기본적 어음행인 발행이 형식적 하자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뒤에 하는 부속적 어음행위, 배서라든가 인수, 보증 등도 전부 무효가 됩니다. 어음행위 독립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자, 어음행위 독립원칙은 형식적인 하자에서는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음행위 독립원칙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형식적 하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어음법은 어음의 유통보호를 위해서 어음요건 중 일부 만기라든가 지급지 발행지 기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구제 규정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어음이 너무 이게 좀만 흠결했다고 그래야죠. 전부 무효로 해버리게 되면 유통 기능을 너무 이게 저해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이제 되는데,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급지가 없는 경우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를 지급지로 본다라고 하는 둔 것은 지급지가 없다 하더라도 무효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일정한 경우는 구제를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어음 요건 중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백지어음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백지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일부러 어떤 특정 부분을 누락시켜서 나중에 보충을 해서 어음을 완전하게 만드는 의사로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간 흠결이 기재가 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환음의 이제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어음 문구가 있었죠. 어음 문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음을 표시하는 문자,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음을 표시하는 문자를 써야 된다. 이것이 환음인지 약속음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제와 본문 중에 있는데 반드시 본문 중에 있어야 된다 하는데,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환음의 특징이 뭐죠? 지급 위탁 문구가 있는 것을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금액의 무조건이어야 됩니다. 일정 금액이어야 되는데, 일정 금액이 아닌 경우, 예컨대 100만원 또는 200만원, 그럼 100만원, 200만원인지 불분명하잖아요. 그런 것은 일정 금액이 아니다. 그래서 선택적 기재, 부동적 기재, 불확정 기재, 물건 자체의 급여, 이런 것은 어음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조건을 달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에 위탁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원인 관계가 무효가 되면 이 어음도 무효로 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무효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특히 판례 같은 경우는 이 부전이라든가 부전에 이 조건을 기재한 약속어음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음 금액에 있어서 금액의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떡하냐? 문자와 숫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컨대 어음 금액이 나는 100만원 했는데 금액은 1000만원 했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선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문자가 더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와 문자가 쓰고 숫자와 숫자 썼는데 금액이 차이가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최소 금액을 한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지급인의 명칭은 실제인이 아니어도 되고 실제인이 아니어도 된다. 이것을 지하실 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어음의 발행에 있어서 반드시 발행인이 실제인이 아니고 가선이라든가
hour를 쓴다도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업인의 경우에도 그 동의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기재이면 된다. 그래서 성명이라든가 상호의 기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수인의 기재는 이제 그 직업인은 수인의 직업인을 수인으로 기재한 경우 어떠냐? 자, 통설은 무효로 봅니다. 그래서 선택적 기재는 갑 또는 을에게 지급을 해라. 이런 경우는 권리관계가 불확실할 수 있죠. 그렇지만 중첩적 기재는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효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첩적 기재 소구 요건에는 자, 지급 거절의 경우에는 직업인 전원이 거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지만 인수는 한 사람만 거절해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구라고 하는 것은 인수라는 것은 너와 주체면으로서 끝까지 책임질래, 최종 책임을 질래라고 했을 때 하는 거지만 그 여러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거절하게 되면 바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끝에 가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지급인이 거절을 해야만, 즉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러한 경우에 모든 사람이 지급을 거절해야만 소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사자 자격의 변경은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 자격이 변경이 가능하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환음에다가 환음,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 이게 세 당사자가 있는데 이걸 전부 한 사람이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전부 나승성이가 나승성한테 수취하고 나승성이가 지급을 하겠다. 이러한 게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명음이라고 그랬죠. 자, 만기는 자, 어음 금액이 지급되는 날로 어음상에 기재된 날로 단일하고 확정할 수 있는 날이어야 된다. 즉 명쾌해야 된다 이거죠. 만기가 불확실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만기일 지급일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지급을 할 날하고는 틀립니다. 만약에 만기가 공휴일이다.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죠. 이 길이고 그 다음에 지급한 날, 그러면 실제로 지급한 날이기 때문에 만기일 지급일은 같은 개념이지만 지급을 할 날과 지급한 날은 틀리다는 거. 만기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종류만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람 출급이면 한 번 보고서 바로 보여주고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람 후 정기 출급은 한 번 보여주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그러한 것을 만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람은 말 그대로 일이 한 번이죠. 람자는 보다. 그래서 한 번 보고 보여주는 거고 한 번 보여주고 일정한 기간 뒤에 만기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은 발행일이 어음에 있지 않습니까? 발행일이 있으면 이 발행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만기로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간에 관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민법 우리 156조에도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어음법에도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어음법 36조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법을 한번 보시고 한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일부러 한자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 한자를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뭐 인터넷에서 국회라든가 법제처 이런 데 들어가시면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한자를 한번 익숙해지도록 넣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 출급. 그래서 처음부터 어떠한 날을 만기로 정해버리는 것을 확정일 출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종류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람 출급, 일람 후 정기 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 확정일 출급 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 종류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급지는 지급을 할지죠. 그래서 이제 지급될 일정한 지역을 지급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지급지가 흠결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 지급지가 없게 되면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를 지급지로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구제 규정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급지의 범위는 최소 독립 행정구역으로 표시를 해야 되고 특별시, 광역시, 시의면 등 그런 것이 최소 독립 행정구역으로 표시를 해야만 됩니다. 자, 지급지와 구별되는 개념 중에 지급 장소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지 내에 있어서 지급이 행하여질 특정한 장소, 지점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급 장소는 어음 요건이 아닙니다. 지급지는 어음 요건이지만 절대적 기재사항이지만 지급 장소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 장소가 지급지 내가 아니고 다른 지급지 내에 있다 할지라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 지급 장소는 어음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지의 단일성은 단일하고 확정적이 된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지급지를 A, B, C, D 이 네 군데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소진이 전부 가서 확인을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그렇게 단일하고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유효하다. 지급지를 기준으로 하는 어음의 분류를 보게 되면 동지어음이 있고 이지어음이 있습니다. 자, 동지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지역이죠. 즉 어음을 발행하는 지역과 지급지가 같으면 동일한 지역. 그래서 동지 발행어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발행이라는 말을 넣으시면 여러분들 아마 이해가 편할 겁니다. 그래서 동지어음은 발행지와 지급지가 같은 것. 틀리면 이지어음. 그 다음에 동지지급어음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자 동지지급어음은 지급지하고 지급인의 주소지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지지급어음은 동지지급어음 지급은 지급지죠. 자 같으니까 지급장소 즉 지급인의 주소하고 같으면은 동지지급어음이 되고 타지지급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급지와 지급인의 주소가 같지 않은 것을 타지지급어음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삼자방 지급어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삼자방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제3자의 주소에서 지급되는 어음을 제3자방 지급어음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급지의 보충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급인의 명칭의 부기한지가 되고요. 자, 발행일은 어음이 발행된 날로서 어음상에 기재된 일자를 의미를 합니다. 어음인의 발행일이 사실상의 발행일과 일치하나도 무방하는데 선일자음, 후일자음이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 다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행이란 말을 넣으시면 이해가 편할 겁니다. 자, 선일자 발행어음, 선일자 발행어음 하게 되면 무슨 뜻입니까? 선일자 발행어음은 사실상의 어음을 발행한 일자보다 후의 일자를 어음상에 기재한다.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면 선일자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일자 발행어음이다. 자, 발행일자가 이렇게 적혀있죠. 발행일자가 있는데 발행어음 일자보다 어떻게 됐다? 미리서 바음을 발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어음 발행일자는 3월 3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컨대 이것을 2월 1일 날 발행을 해서 연전 유통시키는 겁니다. 미리서. 이게 바로 선일자어음, 즉 사실상의 어음을 발행한 일자보다 후의 일자에 어음상 기재한다. 어음상에 기재된 것은 3월 30일. 그래서 3월 30일 날 발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2월 2일 미리서 어음을 발행해서 유통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일자어음, 선일자어음 이런 거 할 때는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선일자 수표도 나오거든요. 이러한 경우는 발행이란 말을 먼저 넣어버리면 된다. 그래서 선일자어음은 선일자 발행어음, 즉 실제 어음상에 기재된 발행일자보다 먼저 발행된 어음을 선일자어음, 그 다음에 실제 어음에 발행된 어음상에 기재된 발행일자보다 나중에 발행된 어음을 후일자어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발행일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에서는 만기를 정하는 기준이 되겠죠. 발행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람 출급이라든가 일람 후 정기 출급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시기간을 정하는 표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출급어음의 경우는 발행일의 능력과 대리권의 유무 판단이 기준이 됩니다. 발행일이 만기보다 뒤의 날인 경우는 그러한 발행일은 불가능한 날로서 무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발행지는 발행된 장소로서 어음상에 기재된지를 말하고 실제 발행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행지 표시 방법은 이 단일 확정에 추정을 해야 하지 않은 어떠한 기재도 무방하고 표시는 최소 독립 행정구역일 필요는 없고 심지어는 선박에서 발행하는 경우 선박의 기재도 유효하다. 발행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행인의 명칭의 부기한지가 됩니다. 자, 기명날인이죠.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자,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발행인의 진정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아니어도 좋고 가짜, 허무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라도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기명과 날인이 일치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반드시 어음 자체에 해야 되고 보전이라든가 이런 등본에는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부분은 저번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동 발행의 경우에는 어음 발행이 수인인 경우에 확정할 수 있고 공동 발행의 형태만 인정되고 선택적, 순차적 이런 경우는
단순성을 해야 하게 되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수인이 공동 발행하는 경우는 합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독립해서 어헌금액의 전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수표의 기재사항은 약소금의 기재사항은 어헌법 제7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환원과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적 기재사항은 약소금, 그 다음에 지급 위탁이 아니라 지급 약속,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방금 설명드린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는데 약소금에는 지급인의 명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인이 없다고 하는 점이 차이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급인이 없기 때문에 지급제 보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뭘 한다? 발행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방금 이 시간 처음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장소에 기재만 있는 경우에 지급장소는 지급지를 보충할 수 없으므로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일나무 정기 출급의 만기 기산점, 환원 인수일자 거주증서 이런 부분은 읽어보시면 됐고요. 자, 수표는 수표법 제1조에 기재가 절대적 기재사항을 기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 시간 앞에 보면 표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굳이 이게 이제 어헌법에 있는 수표법에 있는 약소금법 75조, 약소금 어헌법 75조, 수표는 수표법 제1조에 있는 이 법조문을 한자로 넣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자에 친숙하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수표의 경우에 환원과 구별되는 요건이 뭐가 있냐면, 자, 수표에는 만기하고 수취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표에는 만기가 없는 이유가 뭐 때문에 없다고 그랬죠? 자, 수표에는 신용이 아니라 뭐다? 지급이다. 그래서 이 만기는 뭐와 같다? 신용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기가 인정이 안 되고, 자, 수표에는 수취인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수표는 신용증권이 아니고 지급증권인 성질상 만기가 없고 언제나 일람출급이다. 즉 만기가 뭐다? 항상 일람출급. 다른 건 만기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확정일, 일람출급, 일람후 정기출급, 확정일출급, 그 다음에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수표는 뭐다? 항상 일람출급. 왜? 신용 만기가 없기 때문에 항상 지급증권 제일성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표의 일람 출급성에 반하는 기재는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 수표는 단기간 내에 결제되는 지급증권의 성질상 수취인의 기재가 수표의 요건이 아니어서 소진 출급식 수표, 무기명식 수표 또는 지명소진 지명소진 출급식 수표가 다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취인의 기재가 요건이 아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수취인의 요건은 아니지만 기명식, 지시식 수취인의 기재는 유효하다. 이게 유익적 기재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명식, 지시식, 수취인의 기재도 유효하다. 그래서 환원하고 이 수표, 그 다음에 약소금, 자, 환원하고 약소금하고 수표 이 절대적 기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수표는 만기하고 수취인이 없다. 그 다음에 지급인은 환원하고 차이점은 자 수표는 뭐가 있다? 만기가 없고 수취인이 없다. 수취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취인과 관련된 특징이 있고 약속에는 뭐가 없다? 지급인이 없다. 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다시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다시 처음에 제가 표로 설명드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교재를 통하거나 이 교환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되 다시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서 이 부분을 놓고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도움을 크게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즉 이 교환에 있는 이 부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에서 이러한 것을 전부 말씀드리면 아까 자 약소금은 지급인이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수표는 만기가 없고 그 다음에 수취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점이 여기 수취인 이런 게 없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표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숙지를 하되
될 수 있으면 외우긴 하시되 이걸 가지고 일부러 기계적으로 외우진 말고 이 환어음과 약속음 이 표를 가지고 이 그림들을 가지고 그리면서 이 표 내용을 잘 숙지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환음이라든가 약속음, 수표, 의의까지 전부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 표니까 이 표를 잘 이해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